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곳곳에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우방 가장 강한 미국도 이제 앞으로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11월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계 정치의 지각 변동과 한반도 입지에 대해서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세미나 강연의 강사로 유명한 민미송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실 텐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미국 가면 언제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미국 얘기를 소상히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지금 마침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오셨는데 바로 이 총선과 관련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이런 현장을 보시고 또 늘 강연하셨듯이 세계 정치의 지각 변동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 한반도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뭐 이 주제 자체가 박사님 워낙 방대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난 이제 2000년사를 두고 볼 때 2000년사 이제 주로 그 문화를 우리가 그레코 로만 문화라고 그러죠. 사실은 우리가 1945년 이후로 전 세계가 해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로마 문화의 영향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성서적으로 볼 때는 서구 문화가 이제 지배적이었어요. 2000년 동안. 근데 2000년 동안의 서구 문화의 그 지배적인 그런 상황에서 사실 대부분의 전쟁이나 대부분의 그 충돌은 그다음에 사상, 그다음에 그 이념, 낙마 이런 모든 것은 서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주도되어 왔죠. 근데 거기에 이제는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왕과 그 농노 혹은 신하의 그 사회적 구조에서 갑자기 자본주와 노동자 계급으로 바뀌게 됐죠. 이제 불과 이제 그게 한 200년 전 일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말을 사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빈부 격차로 인한 계급,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겨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가장 큰 변화는 러시아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동구는 뭐냐면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동구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지만 동구 자체가 사실 전체주의 그다음에 그 군주 제국이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1916년에 TSR 그 시베리아 사이베 철도가 완성된 직후에 1917년에 이제는 혁명이 일어나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났죠. 붉은 혁명. 그 이후로 러시아가 거의 망했다가 다시 2000년을 기준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볼 때는요, 동서 문화의 동구와 서구의 unbalance가 equalize가 됐다. 그것이 바로 지난 동서의 그 unbalanced power. 그러니까 거의 평준화됐다. 그렇죠. 처음으로. 2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낀 나라들, 즉 동구와 서구의 충돌점인 이게 첫 번째 그 발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틱. 발틱은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클라인그라드. 그다음에 이제는 그쪽 지역에 있는 그 한국.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세 번째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인데요. 블라디보스톡. 그렇죠.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사실은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그 낮은 선봉이 이제 주가 되어서 충돌점이 된 것이 이제 지난 100년 동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티각티각하면서 이제는 기재기를 하는 순간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쟁점으로 우리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석유라는 그 무시무시한 무기 때문에 석유란 무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워가 굉장히 이퀄라이즈해서 브릭스라는 것을 새로운 파워를 탄생시키는 그런 우리가 정점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파워가 충돌점은 어디냐? 결국 발틱하고 발칸 그리고 한반도 북쪽 우리는 흔히 만주라고 하죠. 거기라는 것이 이제 그쪽으로 시프트가 이제는 발칸에서 이제는 태평양 북태평양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한반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북태평양 그러면 현재로서는 거대한 중국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뭐 이런 양대 산맥.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로만 엠파이어의 마지막 그 최고의 거봉은 사실 대영 제국이었는데 예. 대영 제국이 노르만디 상륙을 해서 미국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사실은 러시아가 도와줬어요. 예. 공산 러시아 스탈린하고 이제 미국이 아이젠하워가 도와줌으로 해갖고 파워 시프트가 서구하고 동구에서 사실은 미국하고 동부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예, 그것을 예. 우리는 그 보통 현실이죠. 네, 그걸 우리는 보통 콜드 워라 그래요. 콜드 워. 예. 냉전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제 대탕트가 생겨나면서 그 안에 이제 중간에 낀 나라가 예. 이제 하나가 이제 한국, 동남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동남아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슈퍼 파워가 섬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구 유럽하고 동구 유럽이 한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데 미국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은 기지가 필요하죠. 예. 파워를 이퀄라이즈 하기 위해서 예.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파라다임이 바뀌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2022년을 기준으로 새로운 파워를 갖고 상승함으로 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practically 2000년 만에 일어났다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예. 우리 그 민미송 박사님은 여러 기사에 보면은 세계 10대 경제권 그 이제 남가주 캘리포니아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네. 그 캘리포니아의 주류 사회, 영어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주류 사회 중심의 그것도 역시 한국 사람 영향을 받았는지 주택 개발 사업계의 신화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러는데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뭐 약간 과장된 얘기긴 한데, 제가 한동안은 레전드라고 불렸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캘리포니아 자체가 어떻게 생긴 주냐. 사실은 그 미 대륙 13 컬러니 13개 주가 동부로부터 시작해서 예. 계속 파워를 유지하다가 태평양 전쟁 이후 예. 1945년 이후에 서쪽이 뜨기 시작했죠. 예. 로키 산맥 서쪽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는 가주, 그다음에 워싱턴 스테이트, 오레곤 스테이트. 근데 가주는 당연히 지금 탑 10이라 탑 6 이카남이죠. 예. 세계에서 한 싱글 하나로 따로 떼어낸다면 그 가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 동부에서 오는 중국, 그다음에 한국, 예. 그다음에 그 일본은 별로 없어요. 그들의 이민자가 노동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아무튼 인구가 늘어나니까 affordable housing이 필요하죠. 즉 모든 서민이 쓸 수 있는 하우징.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부는 아주 하우징하고 굉장히 인발브돼 있어서. 근데 그 어떻게 주택 개발로 뭘 주택 개발이라고 하면 건설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예. 개발은 한국말로 하면 시행이죠. 예. 그래서 토지 시행을 오래 했었습니다. 예. 뭐 일반인들 잘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데 그것도 여성이 그 캘리포니아 그러면 서부 그러잖아요. 네네. 서부 그러면 상당히 그 와일드한 지역으로 알고 와일드했죠. 있는데. 실제로 재밌는 역사를 갖고 있죠. 거기서 그냥 어쩌면 총빠방 쏘는 그런 데서 그런 좀 레전드로서의 특히 주택 개발에 이렇게 성공하셨다는 거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비오나마 현재 캘리포니아 그 재무장관이 세계 경제의 4위라 그러는데 그 캘리포니아 하나가 그렇게 세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를 캘리포니아 가주를 하나의 나라라고 볼 때. 예. 근데 미국은 지금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예. 사실 미 연방이에요. 연방이죠. 그래서 연방이 갖고 있는 화폐, 예. 군사 이런 권을 빼놓고는 각 주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주 캘리포니아 주 하나로 따졌을 때는 세계 4위에서 6위의 이코노미라고 보죠. 예. 한국이 10위니까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재밌는 거는 그 비오나마 장관이 늘 얘기할 때마다 나의 좋은 굿프렌드, 좋은 친구 민미송 박사하고 둘이 그 친한 걸 얘기를 하던데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스왈즈네거가 주지사를 할 때에 그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한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정책
자문관으로 네네. 스왈즈네거를 도와서 6년 동안 네. 일을 하셨다 하는데 네. 그때 서로 이제 뭐저로 네, 그래서 알게 된 모양. 그렇죠. 이제는 현재 미국은 사실은 백인주의 사회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런 레이셔스한 게 아니고 인종 차별이 아니고 예. 원래 백인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동양 인구가 많아지고, 예. 그다음에 동양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마 이 경제권을 확보하게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 사람의 그 고충을 들어주고 예. 동양 사람도 우리가 이해한다. 예. 그리고 너희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아이디어 혹은 너의 문제점을 내가 이해하고 듣고 싶다 하는 포지션이 바로 이제는 아태 보좌관입니다. 아태 커미셔너 그 역할을 할 때 피오나하고 친했죠. 예. 같이 중국도 가고 그랬습니다. 예. 그때는 피오나마는 뭘 맡아 있었어요? CPA였어요. CPA. 예. 근데 아주 유능한 CPA고 또 이제 국가 일에 가주 일에 인발되면서 정치 쪽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피오나 장관은 그 중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네. 가지고 이제 인민을 와서 네. 이제 장군까지 된 것은 아마 동양 여성으로서는 대단한, 지금까지 네. 그 최고 성공한 사례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주지사의 출사표를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부주지사 정도 올라가면 미국은 부자 붙으니까 잘 올라가더라고요. 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사실은 상당히 부주지사라는 것은 주지사가 되겠다는 뜻인데 예. 이제 앞으로 내가 스텝을 밟겠다는 거니까 이제 예. 주지사가 우리 피오나 마의 소망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정책 자문관을 하시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특히 캘리포니아 입장에서 아시아에 관한 많은 정보와 또 많은 정치 흐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잘 보셨을 텐데 특히 이제 러시아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두 개의 농업학교를 또 민송파가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농업학교 겸 이제 교회죠. 예. 그러니까 커뮤니티 센터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또 이렇게 결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강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도 가르쳐주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좀 글로벌하게 국제적인 이 감각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좀 상당히 좀 미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국적인 세계 정치 지각 변동의 관점에서 한국 정치인들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번. 그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신데요. 별로 박사님. 민감 안 합니다. 대충 하면 됩니다. 예. 글쎄 저는 사실은 미국에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선박회사에서 일했어요. 니폰 유산 게이사라고 일본 선박회사인데 예. 전 세계 1위였죠. 선박. 네, 선박. 그러니까 예. 선박 그러니까는 오션 트랜스포테이션. 예. 그러니까 배가 다니면서 배가 다닌다는 것은 대륙과 대륙 사이에 그렇죠. 물물 교환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엔 전쟁이었는데 예. 전쟁을 물물로 바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일본의 전략적인 우수성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전략적인 우수성은 우선 자원 확보, 예. 그다음에 유통로 확보예요. 예. 결국은 후방 확보죠. 예.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도라를 쳤을 적에 예. 실패한 이유는요. 진주만 네, 그렇죠. 공격에 예. 아무라 그러죠. 그렇죠. 돌아가. 그걸 예. 쳤을 때 사실은 결정적인 실패 원인은요. 테크놀로지가 아니었어요. 후방이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메가더를 필요로 해서 어디로 들어왔냐면 사모아 남부로 들어와서 예. 고무 후방을 차단시켰어요. 예. 고무가 없으면 타이어, 비행기 만들 여러 가지 그렇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 자위대가 해산되고 예. 일본은 뭐에 머리를 떴냐? 후방 확보. 후방 확보. 네. 예. 즉 뭐냐면 물류의 선을 확보하는데 아주 탁월한 우수성을 갖고 있다. 전쟁이 이기려면은 우리 보통 전쟁은 일과를 인사, 네. 이제 이관 정보, 네. 삼관 작전, 네. 네 번째가 군수 물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전쟁 하나만 하지. 그렇죠. 왜냐면 군인들 이게 부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빨리 군인을 다시 기계처럼 예. 고쳐서 내보내든지, 예. 아니면 새로운 군인들을 로테해서 서플라이 하든지, 그다음에 물자를 보내주고 이런 것에 실패하면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후방 이꼴은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전략 포지션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일본은 그런 일에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충실해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게 선박업을 하면서. 일본은 지금도 그 함대 네. 같은 것이 우리나라하고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네. 벌써 1940년대에 태평양을 주름 잡을 수 있는 그건 결국은 이제 함대 그렇습니다. 항공모함 그렇죠. 뭐 이런 것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아직도 비하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하시키는 건 뭐 이해를 하겠지만 예. 가장 좋은 승리는 예. 적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도 1대1로로 하는 게 사실은 그 1300년대 후반에는 한국 장영실 예. 그다음에 중국의 정화 예. 그 선박 기술이 서양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 2조 때 일어난 일이죠. 예. 하지만 우리는 그 상공 테크놀로지를 멸시하고 이제 그렇죠. 문으로 쭉 갔어요. 글자 공부하는 걸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중국에서도 갑자기 정화를 해고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해상 확보가 포기했어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난 600년 동안은 아시아가 그 서방의 그 우수한 문화, 그러니까 갑자기 테크놀로지가 더 발달됐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됐죠. 근데 사실은 시작은 아시아가 먼저 했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 문화도 누구로부터 시작했냐? 사실은 그 함무라비. 예. 메주링. 법전 그러죠. 함무라비는 뭘 잘했냐면 메주링을 잘했어요. 예. 그래서 어디 1마일은 어디, 그 다음에 1+1은 2, 대박 이런 걸 해서 그런 엄청난 measuring, 그러니까 measuring equal justice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론을 100불을 줬는데 호박을 요만큼 사는 게 아니라 이만큼 살 수 있다더니 더 적게 살 때니까 저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에 뭐가 있죠? 저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measurement는 justice의 아주 근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 measurement는 사실 동양부터 발달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도 네. 동양에서 네,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수학도 동양에서 나온 거죠, 사실은. 그 박사님 놀라시겠지만 예. 그게 캐피탈리즘을 이제 영국 애들이 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최근에 어떤 문서가 나왔냐면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예. 우리가 확인을 해줬는데요. 1400년 전에 한국에서 먼저 나왔어요. 예. 한국은 굉장히 아주 brilliant, 예. 천재적인 그런 그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상공과 테크놀로지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맞습니다. 예. 대단히 치르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한국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전략적으로 한국의 그 한반도의 위치를 다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스턴 헤세머니와 웨스턴 헤세머니, 즉 서구와 동구, 그들은 하나의 다른 말로 하면 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거든요. 예. 네. 그러면 어디서 충돌하냐? 한국에서 충돌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전략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좀 둔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둔감한 게 아니라 이제 중국 일단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고 네. 지배할 때에 말을 5만 마리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교통수단, 그렇죠. 기술, 힘 이게 옛날에는 모든 기계의 힘을 말이 이끌잖아요. 그렇죠. 말이 이끄는 네네네. 힘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완전히 예. 제거해 버린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통수단이라든지 어떤 동력을 상실한 그런 데서 5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큰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앞서 방송에도 우리가 이제 기술에서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는 그 중국을 앞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오로지 기술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지금은 중국이 뭐 앞서가는 것이 상당히 있고 아직도 우리가 맞습니다. 앞서가는 게 많이 있죠. 네네.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도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어떤 도전 의식을 좀 갖게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아무도 못 들어봤거든요. 네. 저만 이제 그 어떤 뭐 메아리처럼 그냥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말을 하면 그것이 전달이 돼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우리가 약소국가로서의 위축
그래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문화, 우리 기술, 과거 역사를 보니까 이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고의 그 기술 문화 그럼 뭐 일단은 미국인데 미국과 우리가 많은 학문적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를 새롭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도전 정신을 좀 갖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죠. 특히 이게 남자라는 그 종류는 그 어떤 서양이나 동양을 막론하고 그 이제는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목적 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둘러싸여 있느냐?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지금 인도네시아. 그러면 미국은 핵폭탄이 5,100개입니다. 러시아는 5,200개예요. 바로 머리 위에 중국은 300개가 있습니다. 인도는 한 또 250개, 또 파키스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약 6,000대 이상의 그 핵을 머리에 쥐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건 이것은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자위대가 부활하면서 순식간에 자기의 그 상선을 함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미 1941년에 과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략적으로 중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과 강점, 중국의 약점과 강점, 미국의 약점과 강점, 러시아의 약점과 강점, 그리고 누가 적일까라는 것을 좀 더 객관적에서 이제는 우리가 침략당했다. 우리가 중국을 싫어한다, 일본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벗어나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어떤 위치에 와 있냐? Technology plus center, 그러니까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죠. 네. 네, 핵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필요해요. 대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 일본도 우리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보세요. 일본이 어디로 쳐들어갑니까? 주로 쿠릴역도. 그 다음에 어디요? 대마도. 그 다음에 타이완 쪽으로. 예. 또 선물 하나 잊어버렸는데 세계는 항상 이 controversial 대상이 되겠어요. 그럼 일본이 독도를 또 뺏으려고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가 필요하구나. 필요한 것을 내가 어떻게 레버리지 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필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전략이 되어야 되듯이 중국은 그럼 어떤 단점이 있느냐.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중국에는 매연서부터 다 많은 게 있는데 유통로가 확보가 잘 안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유통로가. 그러니까 기름이 차단되면 아주 골이 아픈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중국에는요, 해안선의 모든 부가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 예. 그러니까 빈부차가 너무 심하죠. 예. 그 말은 이제는 종족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이 고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에 가봤을 적에는 차라리 모택동 시대가 더 낫다. 예. 모택동은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아. 똑같죠. 근데 지금 너는 잘 살고 나는 못 예. 살아. 거기 내 기분 나쁘다라는 소리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의 요소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사회적인 성향을 극복하는 방법의 중에 하나가 경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니버설 이퀄라이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새로운 비즈니스의 컨셉트와 비즈니스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같이 갑자기 G10이 된 머리가 좋은 나라로서는 솔루션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저는 특히 한국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우선 물이 많아요. 예. 네, precious 자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불안전한데 일본이 우리가 방패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산이 많아서 예. 골짜기가 많습니다. 예. 그거는 지역마다 localize economy를 부스트 시킬 수 있어요. 즉 우리는 그러니까 middle class 그 중간층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필요 충분 요건을 갖고 있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everything 모든 걸 센트럴라이즈 시키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우리 같이 이게 공산 세력의 스트레스를 위협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chopping out 해야 돼요. 이게 하나 끊어져 나가면 이 사람은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코노미를 로컬라이즈 시켜야 돼요. 강원도는 5개로 나눠서 여기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경상도, 전라도.
그렇게 되면요, 어떤 한 군데 전기가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도 전체적인 90% 이코노미가 아무런 불편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코노미를 로컬라이즈 하는 거, 요것이 우리의 강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국의 약점을 잘 이해하는 거. 요런 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한다면 새로운 엄청난 지도자 또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4월 10 총선에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국민들이 그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될 텐데 이 부정선거는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있었던 것이고 그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개표하는 날 캘리포니아 이제 LA에 있었어요. 이긴다 싶어가지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호텔에 들어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번에 한국 보니까 새벽에 다 바뀐 거예요. 쭉 이기다가. 그래서 이제 이 전국의 부정선거라는 거는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 문제가 국민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되는데, 보편적인 관점에서 트럼프가 이제 재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굉장히 챌린징한 얘기인데요. 예. 트럼프는 이제 엄청난 그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는 사실은 그 굉장히 부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예. 정치가 저게 유일하게 자기 재산을 잊어버린 정치가예요. 예. 다른 사람은 컨그레스에 들어오면 예. 돈을 많이 법니다. 예. 왜냐하면 privileged information이 예. 컨그레스에 나가니까 이제 뭐 자기도 스탁을 투자를 하겠죠. 예.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네거티브한 정보를 제가 쭉 보면서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라는 걸 느꼈어요. 예. 예. 확실하게. 그렇게 되면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박사님에 대한 제의고, 그거는 뭐 제가 한국 정치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치도 이런 복잡한 그런 투표에 이제는 그런 그 결과를 부인하게 됐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리깅을 당했다고 클레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 의견이 아니고, 물론 저희가 봤을 때 좀 아드하지만은 이상하지만은, 그러면 만약에 누가 리깅을 하고 있다면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 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법률을 어떤 식으로 몰고 가기를 원하는구나, 입법 체제를 라고 우리가 이제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는 글로벌리 제너럴하게 사회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는 이 여러 가지 저지를 받는 이유는 그가 그 방향을, 그런 글로벌 트렌드를 유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그걸 스탑시키려고 한다는 인상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중국이 급속히 테크놀로지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어느 순식간에 이제 미국과 상백을 이루는 네. 그런 패권 국가로 부상을 이제 했는데,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네. 국가이고 미국은 또 자유민주주의의 최고의 그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사를 쭉 보면은 미국도 케네디 이후에 네. 상당히 그 문제가 복잡하고 그러다가 미국 공화당이 그걸 잘 어렵지만은 잘 무장을 하고 조직화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레이건 때 와서 공화당 정책과 미국 정체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클린턴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과 이제 외교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이제 그 국제 간의 정치의 그 어떤 그 역할이 바뀌었는데,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유엔 상임이사국의 5대 국가에서 네. 중국이 들어가 있었지만은 네. 자유중국인 대만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대만이 적은 국가고 이게 중국 공산당이 커지니까
미국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네.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들어오고 대만은 네. 그냥 아웃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이제 그 클린턴 정부 오바마 들어오면서 너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도 잘 모르게 친중 내지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네. 이제 미국 자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했고 자체 경제라든지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많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런 것을 다시 미국 공화당이 우리나라를 다시 튼튼하게 하자. 그런 공화당과 미국 정체성 애국자들이 그 힘을 모아가지고 트럼프와 함께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는 그렇지 않지만, 예. 예, 그 표면적으로는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글로벌 이코노미라는 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의 태평양 전쟁이 이제 헤게모니를 놓고 싸우는 전쟁인데, 예.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필요하거든요. 예. 예,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노동과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우수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해주는 중국은 이제 미국의 굉장한 에셋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에셋이 개발되길 언제부터 시작됐냐? 1971년 닉슨 때부터 시작됐죠. 예. 그래서 갑자기 상승하게 되었죠. 그다음에 언밸런스가 왔겠죠, 지금. 그러면서 갑자기 중국이 부유해지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견제를 항상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1등인데 예. 내가 가난한 사람을 2등으로 키워놨어요. 예. 예, 그랬더니 저기 이 사람하고 러시아는 뭐가 있어? 자원이 많습니다. 예. 우라늄, 피쉬, 농산물 뭐 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원까지 합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미국이라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이 되는 건 나한테 불리하겠죠. 둘이 예. 합치면 majority. 예. 그들 뭐냐? 자원도 있어요. 예. 인구도 있어요. 예. 생산, 소비, 유통까지 다 되죠. 그럼 내가 이렇게 섬나라에 있다가 내가 혼자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군 고립주의가 아닌 이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보이지 않는 작전을 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제가 기대하는 바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컴플렉스한데 거기다 지금 브릭스 때문에 인도까지 합쳤어요. 인도네시아 이 막대한 인구 약 세계의 4분의 1 인구하고 미국의 330 million 인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 파워는 현재 GDP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세 나라를 합친 거가 미국하고 1대1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겐 생산과 소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바꾸려는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소비가 너무 많고 생산이 없어요. 예. 생산국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그럼요. 예.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예. 자원이 있는데 예. 약점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빈부차가 너무 심하다. 인류가 너무 많다. 예.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태평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석유 봉급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요. 공급선을 확실히 커버하기 위해서 1대1로 만드는 중이었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율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타이완이나 그런 나라는 내고의 대상이지. 예. 네, 그 강국들의 내고의 대상이지 예. 스스로 싸울 능력은 없죠. 예. 이제 트럼프가 등장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오해가 많더라고요. 네.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생산국으로 바뀐다고 하는 면에서 이제 자국 우선. 네. 모든 것은 자국이 안정되고 나서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갖는데 이제 우리나라 방위비 예산이라든지 또 경찰 국가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 지원하는 거를 약간 좀 축소하고 자국 생산 산업을 좀 더 육성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런가 하면은 뭐 한국 언론은 이미 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이 있어서 쭉 찾아보면은 트럼프에 대한 거의 90%는 안 좋은 쪽만 이렇게 해놓고 네. 다시 이제 어디 찾아봤어요. 네. 그거는
우방에 대한 진정한 그 이해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보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우파 국민들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공화당의 후보자가 당선하면 우리가 좀 더 위로도 되고 좀 힘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정말 방대한 질문이라서 예. 이제 표면만 살짝 이제 소견을 나누자면 사실 트럼프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201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였지만 자기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골란 고원이요. 1967년에 확보를 했는데 occupied territory, 즉 전시 때 확보한 땅으로 되어 있어서 유엔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성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어디언스가 성서를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서에 기준화하는 것은 그쪽은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이었거든요. 굉장히 전략적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골란 고원을 차지하는 사람, 고지를 점령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골란 고원을 차지하는 자가 승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지했는데 모세 타얀 때 이거를 갖다가 컨트롤 못했어요. 무서워서 다시 공격을 받을까 봐 많은 사람이 세틀러가 들어갔습니다. 엘리야 무브먼트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서 집을 짓고 살았죠. 근데 그것들은 나가라 했지만 트럼프가 그것을 영토화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의 그 아브라함릭 어코드 합쳐서 굉장히 그 전략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동시에 트럼프는 또 한반도에 와서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또 다른 이제 38선을 넘어가는 이런 전략적인 일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보는 국제 관계는 한반도 우리나라를 축으로 해서 이루어진 지오폴리티컬의 밸런스를 뭘로 이루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각자 독립을 각자 인디펜던스와 파워를 존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죠. 미국의 엄브렐라보다는 미국의 기대는 보다 스스로 그렇죠. 자주 독립.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지금 유엔 1945년 유엔의 가입국이 굉장히 수백 개가 되는데 각자 independently 너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애국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당연히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고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 싸워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해요. 만약에 트럼프가 어떤 돈을 요구한다. 그럼 바터를 해야죠. 그래? 그럼 나는 핵을 줘.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건 전략적으로 봤어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미국과 한편이 되면 기름이 어디서 오겠어? 기름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뭐 남미, 호주, 그다음에 중동에서 오지만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러시아랑 기름 수입을 하겠어? 그걸 허락해 줄 수 있겠어? 그걸 따낸 나라가 누구죠? 인디아예요. 인도는 그게 나는 네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나의 적인 파키스탄에게 뭐를 팔았어? 자원과 무기를 팔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한 다리는 미국, 한 다리는 러시아에 넣겠다. 이런 밸런스된 좀 어프로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 이제 그 윌슨이 일찍이 주장했던 것, 그 민족 자기를주의와 어떤 일맥상통 아니면 같은 그런 맥락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클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이승만 자주 독립,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자주 독립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어떤 데는 각을 세워가지고 대립되거나 이렇게 좀 견제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참 바람직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관계에서도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관점에서 보면 역시 이제 미국도 자국을 스스로 자국민들이 독자적으로 해나가고 한국도 해나가면서 서로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그렇죠. 우방이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상당히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의 지난 대선 이제 트럼프가 플로리다로 내려가면서
4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나라도 과거 4.15 선거 이후 지금 4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도로에서부터 건축물에서부터 학교, 병원, 군 체제, 심지어는 군대 무기까지 거의 다 미국화돼 있죠. 그렇죠. 그런 예. 점에서 뭐 아주 뭐라 그럴까 모든 문화가 거의 같죠. 같이 연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대선도 우리가 보는 관점이 비슷하게 이제 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4월 10일 4월 10일 총선 결과 후유증이 지금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기에는 이것이 과학적인 수사에 의해 가지고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근데 미국은 이미 공화당에서 상당히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 가지고 증거를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이 선거가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못한 것을 미국이 이제 대선 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규명이 돼서 저 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또 우리가 보고 좀 배워서 우리나라도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거리가 좀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그 매미송 박사는 몇 년도에 미국 갔었습니까? 저는 80년대 갔습니다. 80년대. 1980년대. 80년대 갔구나. 예. 그럼 지금 몇 년 미국 사신 거예요? 지금 44년이겠죠? 44년. 44년. 네네. 그렇게 됐나요? 글쎄, 44년이면은 미국에 이제 그 미국 시민권 네네. 시민권 가지고 또 한국으로. 네. 근데 이번에 그 한국에 투표했나요? 저는 투표권은 없어요. 투표권 없어요? 이중 국적자가 아니에요. 이중 국적이 없어요. 국적이. 저는 그냥 미국 시민권. 네,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으로만 그렇구나. 예, 그렇습네. 그래서 마치 난 4월 10일 요 시즌에 왔길래 또 재외동포 투표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한국인으로서 또 우리 한국인 여성이 미국에 가서 이제 성공한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감히 생각하기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선거와 관련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여성에게 투표권 이 주어진 것이 영국하고 같은 애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빨리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역시 건국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가 참 크고 이제 그게 이제 고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미국까지 가서 미국의 자그마치 캘리포니아 세계 4위 6위하는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 보좌관으로 그 6년 동안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참 자랑스럽고 참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선진 문화를 익숙한 이런 분들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표면적으로는 세계 경제 10대국이 되지만 아직 소소한 분야에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보죠.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보충이 돼 가지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도 상임이사국에 들어갈 수 있는 5대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기를 급하게 우리가 뭐 G2도 될 수 있다. 뭐 이런데 그게 뭐 G2로 가든 G5로 가든 일단 건강한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우리가 아시아를 주도할 수 있는 초인류 정상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는 배우고 서로 협력하는 협력하되 과거처럼 끌려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아시아 동양인으로서의 자주 독립적인 요소를 더 강화해가지고 미국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함께 어떤 거는 경쟁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지구촌의 공영 발전과 평화 유지하는데 한미 관계의 이 동맹 관계가 잘 좀 활용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 뇌과학이라는 아주 새로운 파동.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예. 그리고 또 한국을 깨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은 원래 파독 문화거든요. 예. 기문화예요. 예. 이것은 굉장히 어드밴스된 문화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보는 서양 문화는 1 플러스 1은 2잖아요. 예. 근데 사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 박사님께서 사실 하나 뭐가 들어가면 예. 계속 잘하잖아요. 예. 1 플러스 1은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번성하는 예. 새로운 그런 생각, 예. 개념을 제시하시는 박사님께 존경을 표하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예. 뭐 뇌과학자로서 또 이렇게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뇌를 정복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뇌과학자 한 분이신 조장희 박사님께서 양자 컴퓨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게 먼저 개발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그 과학적인 사고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서로 소통도 잘 되고 한쪽에서 원리가 발견되면은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재현 가능한 그런 보편화될 수 있는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미국에서의 재미 동포이지만은 또 한국인으로서 또 미국에서 또 활동을 하시고 한국 오고 가면서 우리나라 발전에 앞으로도 더 기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